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함께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연 스페인. 곧 콜럼버스가 그리도 찾길 원했던 인도로 가는 서쪽 항로를 찾게 됩니다. 바로 마젤란에 의해서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의 항해가 처음은 서쪽 항로 개척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끝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또 하나의 위협으로 기록됩니다. 여기 마젤란의 초상화가 있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 여행을 한 사람, 지구를 한 바퀴 돈 사람.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가족도, 유산도, 자기도. 왜냐하면 항해 도중에 죽었거든요. 그렇지만 마젤란이라고 하는 이름과 세계 일주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우리 앞에 남겼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포르투갈 출신이었던 마젤란은 동남아시아에서 활약했으며 아프리카와 인도를 연결하는 항해에도 참가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스페인에 오게 된 그는 스페인 카를 5세의 후원을 받아 항해를 떠나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세계적인 항해를 했던 배들을 볼 때마다 드는 느낌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30m 내외의 작은 나무배거든요. 근데 이런 나무배를 타고 세계를 돌고 그리고 대서양을 건넌다? 얼마나 용기가 있고 얼마나 의지가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걸까? 지금도 사실은 이해가 저는 잘 안 됩니다. 이곳이 바로 마젤란의 배가 대서양을 향해 출항했던 항구입니다. 세비야를 떠난 마젤란은 이곳에서 5주간 정박하면서 최종 목적지 인도네시아의 말루크 제도로 가기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게 되죠. 1519년 9월 20일 5척의 배를 이끌고 떠난 대여정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바꿨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몸으로 실행해보지는 못했지만 이론적으로 상당히 밝혀진 부분이었죠. 이미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마젤란의 중요함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목숨을 건 대항해를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 둥글다라고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바다를 건너갔을 때 그 길이가 얼마나 됐지, 어떤 위험이, 어떤 지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거거든요. 마젤란은 그 가보지 않은 첫 번째 길을 간 겁니다. 그러나 마젤란은 돌아오지 못했고 엘카노라는 스페인 선장이 한 척의 배와 함께 이 항구로 되돌아오죠. 마젤란은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포르투갈에서 이 세계 일주 계획을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왕실의 이 후원을 받지 못해서 스페인에 와서 후원을 받아서 이 역사적인 위협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최초의 세계 일주를 해서 엄청난 부와 전략적인 이점을 누렸지만 그것을 행한 사람이 포르투갈 사람이라는 게 조금 뭐랄까요, 계면쩍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마젤란과 관련된 유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엘카노는 스페인 사람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훨씬 유명하죠.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스페인은 엘카노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할까요? 이미 전 인류의 가슴에는 대담한 발상과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를 훌륭하게 이끌었던 마젤란의 업적이 새겨져 있는데 말입니다. 마젤란의 탐험 덕분에
마젤란 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는 바닷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스페인은 괌, 필리핀 등 태평양 섬들의 식민지를 세우며 포르투갈을 따라잡을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때문에 스페인 대항해 시대의 상징인 도시 세비야에도 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과달키비르 강변 항구에 자리한 황금의 탑. 현재 이 탑에는 작은 해양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콜럼부스와 더불어 세비야를 대표하는 또 다른 한 명의 위대한 항해가 마젤란과 관련된 유적들이 전시가 돼 있네요. 이렇게 마젤란의 초상화와 마젤란과 함께 떠났다가 그가 끝내지 못한 세계 일주를 완성한 엘카노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마젤란이 죽은 다음 엘카노와 선원들은 남은 배를 이끌고 말루크 제도에 가서 향신료를 가득 싣고 스페인으로 돌아왔죠. 처음 5척의 배와 270여 명의 선원을 이끌고 출발한 마젤란. 1년 뒤 그는 남아메리카 끝의 좁고 험한 해협을 간신히 빠져나와 태평양을 만납니다. 다시 긴 항해 끝에 필리핀 제도의 세부섬에 도착하지만 이때 근처 막탄섬에서 마젤란은 전사하죠. 남은 일행만이 스페인으로 돌아옵니다. 3년에 걸친 긴 항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아 돌아온 18명. 인류 최초로 지구를 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출발은 265명이 했어요. 살아 돌아오기는 18명. 생존율이 7%가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항해. 대항해 시대는 생존율이 언제나 높지 않았어요. 통계적으로 50%가 안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100명이 배를 타고 떠나면 그중에 50명은 반드시 죽는 죽음의 항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런 항해를 끊임없이 시도했고 그런 시도를 통해서 세상을 개척했던 겁니다. 처참한 생활과 험난한 여정이 이들의 표정에서 드러나는데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것이 기적일 정도죠. 이들의 목숨을 건 항해로 인류의 역사는 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곳 세비야에서는 역사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항해 시대 때 이곳은 세상의 중심이었죠. 마젤란이 이 도시에서 세계 일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앞에 펼쳐져 있는 과발키비르 강을 통해서 대서양으로 나아갔죠. 역사상 최초의 세계 일주를 통해 콜럼버스가 시도한 인도로 가는 서쪽 항로를 완성하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한 마젤란. 결국 그의 항해로 스페인은 대항해 시대의 정점에 오릅니다.